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입니다. 파일 열겠습니다. 완전 정복 01 여시면 됩니다. 이제 경로아시겠죠? 오늘은 어저께 조건부 서식 한 개 했고요. 오늘은 완전 정복 01 문제나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여러분 A3부터 F17 영역 나중에 여러분들 잘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제목 행사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조건은 부서가 기획팀 조건 1이고요. 이면서니까 AND 요번에는 근무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 조심할 거요. 근무 기간은 우리가 주소에 여러분들 찍을 적셀에 데이터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밑에 보시면 근무 기간은 올해 연도에서 입사년도를 빼냈죠. 계산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연도는 여러분들 투데이를 써가지고 구할 거고요. 그다음 입사년도는 입사일에서 연도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 뺀 값이 연도를 구해서 뺀 값으로 5년을 초과했는지 조건입니다. 그럼 조건 1과 조건 2는 여러분들 AND 관계입니다. 그럼 넣을 때 여러분들 일단 함수 정리를 해드리면 이 문제도 문제 보시면요.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행 부분 고정을 반드시 해제. F4키 두 번. 그리고 today 함수는 인수가 없는 함수인데요. 갈로 열고 닫고 해주면 돼요. 시스템에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암기를 해줘야 되고. 인수가 없다는 소리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괄호를 꼭 열고 닫고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 그러면 부서가 기획팀 조건 1이죠. 야, 주소 찍고 이꼴 기획팀이냐? 그게 조건 1이고요. 근무기간이 5년 초과니까 근무기간은 올해 연도에서 입사 년도를 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year를 써가지고 today를 쓸 겁니다. 그럼 현재 연도가 나오겠죠. 여기서 2024.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 교재에 색깔 들어가는 게 좀 틀려요. 교재가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고 교재 만들 때 고년도에 색깔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색깔 위치가 좀 틀릴 겁니다. 수식은 맞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빼기 이열 써가지고 입사일 주소 찍고 연도만 추출할 겁니다. 그 뺀값이 5를 초과하느냐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뭐 조건 1과 조건 2는 동시만족 관계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어를 써가지고 엔드 안에 부서 이꼴 기획팀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 주소 찍을 때 여러분들 행 방향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F4키 두 번입니다. 행고정을 꼭 해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얼 써가지고 투데이 넣어주면 되고 빼기 이얼 써서 입사일. 그럼 연도만 추출되겠죠? 거기서 여러분들 뺀값이 5를 초과하느냐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로를 여러분들 투데이 가로 열고 닫기고요. 마지막 가로는 이얼 가로입니다. 이 가로 잘 닫아주세요. 자,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범위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A3부터 F27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가볼까요?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마지막 규칙 선택하시고요. 면하시고, 밴드 넣어주시고, 갈로 열고 조건 1은 부서 주소 지을 건데요. 부서는 B3이죠. 자, 그 다음 F4키 두 번 행고정 해제 이퀄 여러분들 기획팀 쌍따옴 붙이고 기획팀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럼 조건 1은 B3이 기획팀이냐? 그럴 때 B3 주소는 행부분은 고정이 해제입니다. 콤마 찍고 그 다음에 근무 기간은 올해 연도 구하기 위해서 ER, YEAR 하시고요. 발로 열고 그 안에 today라는 함수 넣어주면 돼요.
갈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빼기 또 이열, 갈로 여시고요. 자, 입사일에서 연도만 추출할 겁니다. 주소 찍고 F4키 두 번 행보정 예제입니다. 갈로 닫고 요 값이 5를 초과하느냐 초가 5 갈로당. 그럼 식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보정 해제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죠.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너무 쉬워서. 이런 거는 시험에 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연습하는 거니까 요건 꼭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들 투데이 함수는 인수가 없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잘 됐다면 서식 늘어갈까요? 서식 버튼 눌러주시고요. 서식은 여러분들 붉은 기울인 꼴, 글꼴색은 사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마지막 확인 누르면요. 색깔 위치가 좀 틀릴까요? 책하고. 6회, 지금 올해 년도 기준에서는 6회, 7회, 그 다음에 11, 12, 그 다음 내려와서 20, 그 다음에 24, 26. 내려가면 됩니다. 잘 안 됐으면 에라 혹시 색깔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 휴식 한번 보시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행고정 해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 두 번째 끝입니다. 그래서 책 말고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여러분들 볼게요.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제가 많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문제를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 닫기, 저장하나? 뭐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열기, 찾아보기, 로컬 디스크 쉬러 가셔가지고 왜 쉬러 가는 겁니까? 이 폴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그게 뭐 어제 열었던 파일인데 또 보고 필드 조건부 서식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 맞아요. 이제 오늘 어저께 보고 필드쯤 오면 조건 서식할 겁니다. 자, 문제를 또 잠시 볼까요? 책 보시면 여러분들 3페, 그 프린트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8월의 값이 8월의 평균보다 작다. 여러분, 8월이라는 이 숫자 값이 8월의 전체적인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에버레이지 써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 행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행 전체로 서식 넣을 때는 요건 고정 맞습니다. 요것도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소를 찍거나 열 방향으로 뭘 구할 때 잡을 때는 행고정 해제인데 밑으로 잡아서 값을 구하는 함수는요. 고정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조건 1은 이제 한번 제가 넣어드리면 자, 조건 1은 어떤 거냐? 자, 문제에서 8월의 값이 8월의 시작값이죠. 8월의 값이 8월의 평균보다 작다. 평균은 여러분들 함수, 뭐, 평균 함수 잠시 알려드릴까요? 기초 함수지만 모르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거든요. 에버리지 함수, 갈로 열고, 공식은 범위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에버리지를 쓸 겁니다. 근데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쓰고 범위는 8월에 범위를 잡을 거예요. 8월에 범위를 잡고 난 뒤에 얘는 고정 맞습니다. 근데 8월 셀 주소 얘는 F4키 두 번. 왜?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행전체에 대하여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행고정 해제. 얘는 고정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적어드리면요. 행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행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은 셀 주소는 무조건 행고정해집니다. 얘는 행고정해짐. F4키 두 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함수를 사용 시 범위 지정할 경우 행방향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야는 여러분들 절대 참조 맞아요. 절대 참조 그대로 둬야 돼요. 손대면 안 돼요. 주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거 이거죠. 함수 사용할 때 방향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절대 참조 맞습니다. 또 이거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건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거든요. 조심하시고요. 그냥 고정입니다. 그대로 두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고니까 엔드 관계고 조건이는 9월의 값이 9월 평균보다 작다. 문제는 아주 쉬워요, 사실은. 9월 주소 찍고 평균 또 작다. 2만. 에버레이지 써가지고 9월 범위만 잡아주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9월 범위.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할 경우 행만 서식 넣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너네서 엔드고 갈로 열고 조건 1은 요거고 조건 2는 요거죠. 콤마 찍고 야가 조건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갈로 닫는 것이죠. 자, 요 식을 우리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 식을.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범위부터 한번 볼까요? 범위는 B4부터죠. 항상 제목에는 안 들어갑니다. B4부터 어디까지? N 여러분들 28까지 잡고요. 조건부 서식 가서 세규칙 그 다음에 규칙 유형 선택 안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써야 되거든요. 항상 이겁니다. 그리고 는 하고 한번 넣어볼까요? and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조건1은 8월의 값이 올라가서 8월 주소 찍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절대 필드명 찍지 마세요라고 계속 말하지만 시험장 가면 필드명을 찍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기다면 안 들으니까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 처음 빼야죠. 필드명 찍는 게 아니에요. J4가 여러분들 F4키 두 번, 습관적으로 두 번, 그 다음에 작으냐, 작다, 미만, 기호 넣고 평균 함수 에버리지입니다. A, V, E, R, A, G, E 갈로 열고 평균을 구해볼까요?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첫 번째 데이터 주소부터 밑으로 쭉 드래그 평균 구하기 위해서 잡은 거예요. 이 안은 고정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음, 밀리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야가 밀리면 안 되잖아. 그죠? 바뀌면 안 되잖아요. 바뀌면 자꾸 밀리는데. 평균값이 계속 달라지죠. 야를 행고정 풀어주면. 야도 막 내려가는 거예요. 야 내려가듯이. 야도 내려가듯이. 범위가. 그죠? 그래서 니는 움직이지 마. 그 말은 니는 항상 이 평균은 똑같은 값으로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범위가 바뀌면 자꾸 평균이 셀 내려갈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밀리기 때문에. 절대 고정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발로 자, 콤마. 조건이는 여러분들 조금만 찍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9월 주소 데이터 처음 줘 찍고 K4종 F4키 두 번. 야는 행은 풀어줘야 되죠. 왜? 검사하기 한 겁니다. 열은 풀어주면 안 됩니다. 미만, 작다, 에버레이지, A, V, E, R랑 같이 해야 돼요. 발로 열고 에버레이지 입력하시고요. 9월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9월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그냥 고정 맞습니다. 여러분들 고정 풀어주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가로를 닫고 마지막 가로 한 번 더 닫고 가로 두 번 닫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고정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식은 요겁니다. 제가 넣었던 식이 요거야.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평균 범위는 고정 맞습니다. 풀면 안 돼요. 잘 됐다면 서식에 넣으라 할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
음. 자, 서식은 우리 문제 보니까 글꼴 스타일은 굵게죠. 굵게 내려갑시다. 서식 버튼 클릭. 굵게,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표준색에서 빨강이죠. 색깔은 마우스 올리면 색깔명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빨강 나오죠? 얘를 클릭.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그랬더만 보세요. 여러분들 6행, 10행. 제가 번호 적어놨어요. 그죠? 프린트물에. 13행, 15행, 16행. 요 행대로 색깔이 쭉 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출시는 에버리지밖에 없어요. 음. 그 제가 좀 나누고 있는 것을 나중에 한번 중간중간 한번 해드릴 건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자, 지금은 좀 쉬운 함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1급 함수가 나오거든요. 잘 됐다면. 여기까지 제가 기출 유형 1이었습니다. 2를 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트, 조건부 서식 이로 가셔가지고. 자, 문제를 잠시 볼까요? 비트부터 제28 영역에 대해서 행번호가 홀수인 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행번호가 홀수인 행에 대해서 홀수행은 당연히 홀수행만 나중에 3행, 5행 이것만 들어가면 되겠죠. 계속. 함수가 두 개가 나왔죠.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로우 함수는 이거 함수입니다. 로우는 가로 열고 닫고 주소를 찍는다면 여러분들 로우는 셀 주소에 대한 로우가 행이거든요. 행번호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우가 인수 없이 쓸 수도 있어요. 인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셀 포인트가 위치하는 주소, 셀 포인트에 대한 셀 포인트에 대한 행번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프린트물에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프린트물 제가 우리 함수 공식 이거 문제 풀 때마다 하잖아요. 그걸 잘 체크해 보세요. 오늘 배웠던 함수는 체크하면서 배웠던 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그렇게 계획성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체크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면에서 이미지를 가서 로우를 했어요. 주소를만 찍는다면 C33을 찍어봤습니다. 이 주소의 행보는 33 아닙니까? 33에 넣은 말거든. 이 주소의 행보는 33. 그러면 밑에 가서 제가 안 찍어볼게요. 인수를 안 넣어볼게요. 로우, 갈로, 열고 닫고. 현재 셀 포인트 어디서 입력했어요? 이 37에 입력했잖아요. 그죠? 이 행번호가 나옵니다. 이 셀 포인트 입력했던 주소의 행번호. 엔터. 인수 없어도 에러 뜨진 않습니다. 37에, 여기 37행입니다. 저기 로우 함수입니다. 두 가지 같이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급 함수가 나오거든요. 이즈오드 함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즈오드는 안에 여러분들 셀 주소 안에 데이터가 있다면 숫자 데이터입니다. 주로. 셀 주소 데이터가 홀수이면 true. 그 외에는 false. 그 아니면 홀수가 아니라면 false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 is로 시작하는 함수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함수인데요. 제가 1급 함수 프린트물에 넣어놨잖아요. is 함수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함수는 여러분 is로 시작하는 함수는 정보 함수거든요. 정보 함수 특징이 있습니다. 정보 함수는 비교 연산자와 비교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 함수는 is로 시작하는 함수가 여러분들 정보 함수라는 겁니다. 정보 함수. 여러분, is는 원래 명령어에서는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dd는 여러분 영어에서 odd는 홀수죠. even은 짝수죠. 뭐 우리 시사적 영어에서는 odd가 홀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에 있는 데이터가 홀수면 true. 그 외에는 false. 이 자체로 검사 끝나거든요. 요 뒤에 뭐 비교연산자 비교값을 넣지는 않습니다. 요 안에 있는 값으로 논리적 처리를 해버립니다. 맞느냐? 틀립니다. 그래서 뒤에 야들을 안 쓴다는 거죠. 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행동어가 홀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는 홀수, 최종적으로 홀수인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ISODD 갈로 열고 요 안에 행번호라는 행번호를 구하는 함수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번호를 구하는 함수. 그죠? 구하는 함수가 여러분 어떤 함수입니까? 로우 함수 아닙니까? 그것을 넣어보면 요 자리에 ROW 요것만 쳐도 돼. ROW 갈로 열고 닫고 갈로 닫고. 이러면 우리 나중에 범위 잡을 때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어디 잡을 거냐면 B3부터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 야가 야부터 인식합니다. 행번호가. 이거 보세요. B3 여기 보면 B3 찍혔죠? 이부터 검사를 합니다. 그럼 내려가서 검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돼요. 안 그러면 B3 주소를 찍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주소를 찍는다면 여러분들 여기 주소를 찍어도 관계없는데 주소를 찍었다. 그러면 여기에 B3을 찍는다면 절대 참조가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달러 B, 달러 3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 대신 행번호 이렇게 대시가 되고. 그래서 요것 또는 이거 어떤 것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나 이거 행역에도 관계없습니다. 요걸로 가는 게 좀 간편하겠습니까? 그죠? 여기 끝이에요. 음. 행번호가 홀수인지를 검사하는 거죠. 뒤에 뭐 비교연산자, 뭐 비교값을 쓰지 않는 거죠. 이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면 B3부터 여러분들 범위 B3부터 제가 오타가 났네요. B2부터 돼 있죠? 그거 잘못됐어요. B3입니다. B2라 돼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B3부터 어디에 J28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B3부터 잡아주시면 돼요. J28 잡아주시고 제목행은 넣지 마시고 자 우리 조건부 서식 가보겠습니다. 세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자 수식 한번 넣어볼까요? 는 is odd is 발로 열고 행번호 현재 셀 포인트가 사실은 B3이거든요. 처음 인식하는 게 로우 갈로 열고 닫고 갈로 닫고 혹은 B3을 찍었다면 F4키 두 번. 음. 뭐 요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 버튼 눌려가지고 자, 우리 글꼴 스타일은 굵게부터 할 거고요. 굵게. 그 다음에 글꼴색은 빨강, 아까 빨강 해봤지 않습니까? 표준색에서 빨강.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배경색은 어디서 하냐면요. 채우기 탭에 가요. 채우기 탭. 여기에 배경색이 있죠, 그죠? 배경색. 근데 얘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색깔명이 안 나타나요. 마우스 올리면. 다 외울 수도 없고, 그죠? 근데 문제 봤더만 노랑은 좀 시역이니까 요거랑은 좀 아는데 시험에서 연한 녹색을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리색에 가셔가지고요. 자동 눌리면 요 배치하고 이 배치하고 똑같거든요. 이건 색깔 이름이 나와. 무리색은. 클릭은 하지 말고 마우스만 올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연한 녹색이 나온다면 오른쪽 기준에서 몇 번째냐면 여러분들, 뭐, 왼쪽에 더 가깝겠습니다. 왼쪽 기준에서 다섯 번째 위에 올려보세요. 노란 옆이죠, 결론은. 연한 녹색 나오죠? 클릭은 하지 말고 위치만 확인하고 이거 눌리는 거죠. 뭐 이게 나온다면. 그렇게 색깔을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노랑 요거야. 너무 쉬우니까 노랑. 자, 확인 눌리고요. 요렇게 들어갈 거다. 그 말입니다. 확인 눌리면 홀수액만 들어가면 되죠.
3행, 5행, 7행, 홀수행만 들어갑니까? 그럼 잘 된 거죠. 음. 그래서 노란색 들어가고 빨강에 글꼴은 좀 굵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잘 된 거죠. 식으로는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속도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천천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익숙해지면 좀 진도를 빨리 나갈 거고요. 자, 오늘은 23페이지 시트 보호와 페이지를 여기까지 하면 문제 1번 내용 기능 학습은 끝나는 거거든요. 자, 다시 2024 커말리고 엑셀 작업 파일 1장 출제 유형 공상 가셔가지고 요 안에 책 보시면 23페이지입니다. 출제 유형 03 빼기 1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시트 보호와 여러분들 페이지 레이아웃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시트 보호는 여러분들 출제 비율이 20%, 페이지 레이아웃 인쇄 관련이거든요. 80%. 그럼 왜 1급에서 굳이 이걸 내느냐 이거죠. 1급은 원래 이게 안 나왔었거든요. 안 나왔는데 여러분 왜 내냐면 1급을 취득한 신입사원들이 회사 같으면 인수를 못하고 인수를 못해요. 보기보다.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음. 뭐 인사하고 나면 100장 인수하는데 200장 나오고 막 그러죠. 잘려가지고.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시험을 떠나서. 그래서 야가 아닙니다. 시트 보호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트 보호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책에는 제일 처음에 이런 시트 보호와 통화문서 보기인데, 이런 통화문서 보호는 사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조 보호인데요. 나중에 잠시 필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트 보호부터 먼저 해볼 건데, 시트 보호는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만 시트 보호 기능이 수행됩니다. 그러면 시트 보호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인데, 입력, 수정, 삭제를 못하게끔 다 막아버립니다.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기능. 그리고 플러스 수식도 남이 못 보도록 숨길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들어가면 숨김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트 보호 기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셀 서식 가서 뭐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왜 쓰냐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만약에 실무적인 업무를 볼 때, 난 졸업하고 취업할 때 내가 돈을 만진다 합시다. 회계 혹은 여러 가지 뭐 어떤 총무라든지 이건 돈 관련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을 딱 넣어놨는데 그죠? 네, 박스에서 누가 잘 잡아서 그걸 한다 넣으면 천만이 되잖아요. 이거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빵꾸가 난 거죠. 맞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게 안 통해요, 회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그냥 동네 장사고 회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업무 볼 때 빵꾸 나면요. 뭐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데이터가 아주 소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시트 보호 작업을 할 때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잠금을 설정된 셀은 나중에 시트 보호를 하면 입력, 수정, 삭제를 못하게끔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했지만 잠금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잠시 확인차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하고 열머리글에 여기 네모 버튼 단추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보 전체 범위가 잡혀요. 그리고 여러분 컨트롤 1번 왜 하면 편하거든요. 단축키니까. 그거 싫으시면 우클릭해서 셀수시. 자, 가서 여러분 우리 아무 작업도 안 했지만은 보호 탭에 가볼까요? 잠금이 체크돼 있죠? 그죠? 체크돼 있잖아. 그러면 잠금이 체크돼 있으면 선생님 시트 보호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적어놨죠? 숨김은 수식을 숨길 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체크는 안 돼 있어요. 잠금은 기본적으로 체크돼 있습니다. 근데
셀 잠금 또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려면 시트 보호를 해야지만 이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또 경로도 다 잘 적어놨죠. 검토 탭에 가서 보호그룹에 가서 시트 보호를 눌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금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은 거고요. 잠시 취소합니다. 아무데나 클릭.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항상 범위가 주어지거든요. 범위를 잡아요. 이 범위에 대해서 주로 셀 잠금이나 수식순이란 말이 거의 대부분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우. 그때 셀 잠금은 체크돼 있고 수식 숨기는 숨김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셀 서식 가서. 보호 탭에 가서 방금 확인했죠? 그거 가서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잠금은 체크되어 있으니까 숨김까지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 보호 가서 문제에서 허용할 부분이 제시되거든요. 이거 실행하면. 그 무엇을 허용하시오라는 문제시사항에 요거 들어가면 허용할 부분을 체크하는 박스가 있어요.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시트 보호가 되어 있더라도 특정 기능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하면 되고 확인 눌리면 끝나는 거예요. 쉬워요. 점수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책 보시면. 자, 첫 번째 살펴입니다. G3부터 G28을 잡고, G3부터 G28을 잡고, 자, 드래그를 쭉 하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누르면 더 편하고, 여러분들 드래그 하도 되고,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G3부터 잡으시면 밑에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보면 수식 입력돼 있죠? 그죠, 지금은. 이 수식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왜, 우리 책 보니까 수식 숨기기도 할 거거든요. 지금 보입니다. 자, 일단은 요 범위를 잡았다면 컨트롤 1번 혹은 우클릭해서 셀 서식 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보호 탭에 먼저 가야 됩니다. 시트 보호하기 전에 선행 작업입니다. 그리고 잠금은 체크가 되어 있고 숨김도 체크하는 이유가 문제에서 수식 숨기기도 적용해냈죠?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자, 확인 눌려볼까요? 오, 쌤 수식 잘 보이구만요. 아직 시트 보호 안 했어요. 화면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그리고 시트 보호 기능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검토 탭에 가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보호 그룹, 이 그룹 이름이라거든요. 거기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책 보시면 잠긴 셀의 내용과 워커 시트를 보호하시오. 이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죠. 음. 시트 보호 실행하면 당연히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긴 셀의 내용, 이거하고 한 가지 체크해 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우리 수험생분 중에서 선생님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뭡니까? 물어봤더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좀 있어요. 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용하고 선택하고는 틀리죠? 그죠? 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분 간혹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선생님, 요거 허용한다고 체크해놨으면 장기인세, 여기까지만 딱 본 거죠. 글자를. 아니, 왜 장기인세 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 이렇게 해서 이 뒷글자를 놓친 겁니다. 제가 이 장기를 선택, 체크, 이 기본 두 개 다 체크되어 있거든요. 장기 제한셀 선택. 아무나 시험에 넣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눌렸다면은 주식이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장기인 셀 선택이 뭐냐면 시트 보호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이 다 잠겨 있는 셀이거든 원래는. 선택 잘 되네. 그죠?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들어가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까? 내용은 삭제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범위를 잡고 만약에 제가 이거조차도 허용을 하기 싫어서 잠긴 셀 선택을 즉 해제해버렸어요. 선택조차도 안 됩니다. 보세요. 아까 틀립니다. 확인 눌리면 자 여러분들 저 클릭했는데 안 나와요. 안 되잖아 이거.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제가요. 네모 셀이 안 나타나죠 아까? 선택조차도 안 돼요. 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요거 차이점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야는 선택이고 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틀리다 이거죠. 이거 틀려요. 그럼 이제 책을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허용할 부분입니다. 장긴 셀의 선택과 잠금,
해제된 셀은 선택 허용되고 이거는 항상 요 기능에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체크돼 있어요. 손댈 거 없어요. 나머지 더 추가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이 문제에서는 기본 그대로네요. 할 작업이 없어요.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아무 안 놓고 확인만 누르면 끝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제하시고 여러분들 수식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 그죠? 내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수식 실무에서는 다른 시트에서 수식 주소를 참조해서 식을 작성하기가 많아요. 그 누군가가 요거 요 수식에서 숫자를 참조했거나 요 수식가 살짝 숫자 바꾸면 어쩝니까? 바뀌겠죠. 수식조차도 못 보게끔 막을 때는 여러분들 아까 숨김까지 체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식 안 보여야 되고 요 아무 셀에 가서 지워보세요. 딜리트. 이게 뜨면 됩니다. 그럼 잘 된 거예요. 시트 보고가 돼 있죠. 어. 암호 지금 안 넣지만 암호까지 넣어주면 암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관리자, 담당자가 세상에 암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주 복구가 안 돼요. 엑셀 암호는 아주 강력하거든요. 여러분들 돈 주고 복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특정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면 범위를 잡고 셀 서식 가서 셀 잠금 수식 숨기기 체크 여부를 문제를 보고 두 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야가 숨김이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안 나오는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트 보고 가서 허용할 부분 문제 보시면서 허용할 부분 체크하고요. 확인 눌리면 끝이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있는 통합문서의 워커시트 삽입, 삭제, 이동 바꾸기 이 기능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요. 통합문서 구조보호인데 이건 필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조보호가 뭐냐면요. 구조와 창이 있거든요. 잠시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보면 보호 그룹에 통합문서 보호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면 지금 보호할 대상이 구조는 기본 체크돼 있거든요. 창은 비활성화돼 있어요. 이게 왜 안 되느냐면, 오피스 버전 2013 버전부터는 요게 위에 프로그램의 창 제어 단추라죠, 야를. 이 단추가 2010 버전까지는 시트에서도 있었어요. 창 조절 단추 혹은 창 제어 단추인데요. 여기도 이 창 제어 단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2013 버전부터는 이하가 통합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화, 최대화, 닫기 할 수 있는 창 관련 메뉴를 못 쓰게끔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크기 조절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이하를 이제 못 쓰게끔 막아놓은 거죠. 이거 눌려보니까. 그죠? 그러면 구조 만든다는 소리인데 구조는 뭐 하는 겁니까? 기능이. 이 구조보가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삽입, 삭제, 이동, 이런 바꾸기가 여러분 요 시트 보 1 시트 안에서 오른쪽 버튼 우클릭을 해볼까요? 시트 관련 메뉴,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숨기기가 대표 시트 관련 메뉴거든요. 이 알을 못 쓰게끔 막아버려. 비활성화시켜버리거든요. 고기능이 통합문서 구조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시험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필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자 이런 바꾸기를 할 수 없도록 구조만 보호하시오 돼 있죠. 우리는 간단하게 통합문서 보호 눌려가지고요. 그냥 기본 요건 체크돼 있으니까 아무나 안 넣거든요. 확인 눌려볼까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이거는 모든 시트에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시트 보 빼기 1에 우클릭. 자, 아까는 활성화되어 있는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막아놨죠. 여기는 그래서 암호를 만약에 넣었다면 암호 알아야지 뭐야를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통합문서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필기 시험에 통합문서 구조보라는 기능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것은 나와요.
시트 보호와 같이 나오는 편인데요. 여러분들 통합문서 구조보는 이제 방금 했고 네 번째는 이 시트 보호 빼기 1시트에 페이지 나누기 보기가 뭐냐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거든요. 아이콘을 좀 설명드리면요. 요 밑에 보고 요 아이콘은 기본 보기입니다. 현재 요 화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아웃 미리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미리 보기. 이 한번 잠시 눌려볼까요? 어떤 화면인지 제가 우리 눌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머리글하고 바닥글도 같이 보면서 작업합니다. 어. 회사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머리글에 어떤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막바로 클릭하면 머리글 관련 메뉴가 바뀝니다. 요 위에. 넣을 수 있어, 막바로. 작업하면서 머리글 따로 안 가더라도 눌리기만 하면 요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백도 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미리 보기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세 번째입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한번 바꿔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아이콘. 야를 클릭. 그러면 인쇄될 종이만 하얗게 나오고 남은 회색 처리됩니다. 인쇄 영역이 아닌 경우는 회색이 나와요. 그리고 좀 너무 작잖아요, 화면이.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돌리는 휠 있죠, 휠. 휠을 위로 올리세요. 그럼 확대됩니다. 이렇게 약간. 확대 좀 시켜놓고요. 여러분들 파란 실선이 있고 참조로 파란 파선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은 이 파선은 자동 페이지가 나눠진 경계선. 야는 인쇄 영역으로 잡힌 선이 실선입니다. 그리고 참조로 강제로 페이지 나눈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강제로 나눴을 때도 실선 파란색이 딱 들어가요. 원래. 지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험에 또 나올 거니까. 참조로 우리가 홍은지 앞에 있는 적 A10에 가셔가지고 나는 여기서부터 강제로 이 페이지로 넘기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페이지로 나눌 시작 셀 유소의 A10의 셀 포인트를 두고 강제로 나눌 때는 위에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 있죠. 이거 누르면 여기에 나누기라고 있거든요. 나누기. 페이지 설정이. 그거 눌려가지고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딱 누르면 강제 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잠시 눌려볼까요? 어? 실선이 안 나옵니까? 야는 강제로 나오는 거야. 그냥 길이에 따라 자동 안 하신다면 야가 만약 1페이지 분량이라면 야가 점선이 원래 파선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강제로 나눴을 때도 실선이 나오더라. 그거 한 가지. 나는 안 하고 싶어요. 해제하고 싶다면 다시 A10에 가서 나누기 아이콘 밑 다시 한표 클릭.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한번 눌려볼까요? 없어지는지? 없어지네요. 요렇게. 근데 지금은 강제로 나누는 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인쇄 영역을 먼저 볼까요? 책에. A2부터 J18 영역만 인쇄 영역으로 요 화면에서 잡아라 이건데 변경해라 그 말이거든요. 요 위에 보면 여러분들 인쇄 이미지 보기 상태인데요. 요 위에 실선이 있죠. 야는 일행은 인쇄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실선에 갖다 대면 마우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야를 여러분들 야를 밑으로 내려보면 돼요. 선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면 됩니다. 내려오죠. 그러면 A2부터 맞춰진 겁니다. 인쇄할 부분이 영역이 변경됐다 보면 돼요. 그리고 G 여러분들 28 맞죠? 근데 요 상태에서 인쇄하면 여러분들 야는 1페이지. 요 파선 다음에 요 내용은 야는 2페이지로 출력되거든요. 그래서 책 보시면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요 파선을 실선 쪽으로 파선에 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야를 실선으로 버린다는 느낌으로 바깥으로. 걸어서 내 바깥으로 버리세요. 합쳐졌죠. 자동으로 1페이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과연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파일 탭에 가서 여러분들 인쇄 눌러볼까요? 인쇄. 여기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밑에 요걸 봐야 돼요. 요 1은 현재 페이지 번호, 뒤에 1은 전체 페이지 수거든요. 전체 페이지 수가 절대 2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1로 돼 있어요. 1페이지. 약간 축소도 됩니다. 요렇게 작업해 놓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요 화면으로 제출하셔야 돼요. 왜 그랬냐면 책 보시면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를 했죠. 우리가 막 모르고 다 했다고 기본 보기로 바꿔버리면 이 화면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화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제출해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한 가지. 자, 여기까지가 시트 5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작업하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넘기시가 우리 교재는 다음 기능이 또 나와요. 유형 체크인데 27페이지. 자, 우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또 닫아줘요. 제가 일단은 그렇게 빨리 안 나갈 거니까 여러분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우리 실습 파일이 달라지거든요. 출제 유형 03 빼기 2를 여시면 됩니다. 한 번을 열었던 경우는 그대로 위치가 인식하거든요. 거기에 출제 유형 03 빼기 2 여시면 됩니다. 자, 인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은요, 인쇄 관련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 여러분 먼저 페이지 설정 탭에 가서 이런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죠. 가서 페이지 설정 옆에 하수할표, 즉 대각선 하수할표가 있거든요. 이 안은 뭐냐면 대화상자할표. 이거 눌리면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가 뜨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다 해야 돼요. 다 설정하는 겁니다. 한번 요 경로대로 가서 띄워보겠습니다. 요 설명을 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 잠시 작업하기 전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페이지 설정이 그룹 이름이거든요. 대각선 하수살표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 탭부터 시트 탭 다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 알려드리면요. 페이지 탭에 나오는 것은 용지방향, 배열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용지방향은 말 그대로죠. 세로, 가로, 종이 방향 바꾸는 거. 배열은 여러분들 확대, 축소 배열은 인쇄할 때 여러분들 확대, 말 그대로 축소해서 인쇄할 때 쓰는 건데요. 축소 배열은 10% 최소, 최대 확대는 400%까지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 맞춤이 이제 실기에서는 시험인데요, 거의. 자동 맞춤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인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잠시 바꿔볼게요. 그럼 이게 뭐냐면 1페이지 용지 너비 맞추고 한 페이지 높이 맞추니까 1페이지 나오는 것이 약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누르면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인쇄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시험입니다. 기본은 100%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 여러분 잠시 또 우리 같이 가볼까요? 여백 탭에 가볼까요? 여백 탭. 화면 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야는 수치는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요게 페이지 가운데에 맞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야가 뭐냐면 지금 인쇄될 용지, 요겁니다. 요거. 표 같은 거. 이거 여러분 가로 체크해 보세요. 그럼 야 움직여요. 어디로? 가로 가운데로 가죠. 독이 움직였죠. 그죠? 가로 가운데로 온 거고 세로도 체크해 볼까요? 그럼 세로 방향이 가운데로 오죠. 요만은 정 가운데.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한 페이지 분량의 어떤 내용을 인쇄할 때 그때 이렇게 인쇄하면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시험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페이지를 가로 세로는 말은 안 나오고 정 가운데에 맞추시오. 뭐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이런 말로. 그러면 정 가운데 나오면 무조건 가로 세로 두 개 체크.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요. 페이지를 가로 가운데 맞춤하시오라고 나오거든요.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쌤, 세로는 안 나오는 겁니까? 사실 세로를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쇄하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보기 싫잖아. 출제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가로 가운데 맞춤이나 정 가운데가 시험 문제예요. 두 개 체크하거나 아니면 가로만 체크하는 문제. 그것이 시험이다. 자, 지금 연습을 다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탭에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머리글은 항상 위에 출력되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바닥글은 몇 페이지 밑에 출력되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 머리글 편집 한번 늘려볼까요? 자, 머리글 편집, 머리글 탭에 나오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잠 확인 누르시고요. 바닥글 편집도 똑같아요. 그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어디에 넣을 거냐 이거죠. 아이콘도 똑같거든요. 요 아이콘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 잠시 보시면요. 31페이지 보시면 책에 있는 내용도 활용 좀 할게요. 여러분들 그게 머리글 바닥글 아이콘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잠시 요 취소하고요. 머리글 편집을 잠시 눌러놓겠습니다. 지금은.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아이콘, 책에 보시면 텍스트 서식이죠. 우리 잠시 눌려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글꼴 스타일, 크기, 색, 밑줄, 효과, 이런 것들을 설정하셨어요. 근데 이 글꼴 관련, 즉, 텍스트 서식을 설정하기 전에 요 데이터에 대해서 블록을 잡고 이거 눌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텍스트 서식을 넣을 때는 먼저 데이터를 블록을 잡고 눌린다는 거. 그거 한 가지. 그 다음 시험에 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번호. 우리 페이지 번호는 제일 많이 출력하잖아요. 인쇄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페이지 수. 우리 연습으로 만약에 오른쪽 구역에 현재 페이지가 1이고 전체 페이지가 3이면 1 슬래시 3이라는 형식으로 출력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오른쪽 구역에 출력하시오. 뭐 위에. 그러면 여기 오른쪽 구역에 잠시 커스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연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샵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엔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죠. 코드입니다. 코드. 슬래시 입력해줘야 돼요. 직접 슬래시. 키보드에서 슬래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페이지도 인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아이콘 클릭해볼까요? 그럼 엔드 전체 페이지 수라고 들어갔죠?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한데요. 왜 1 슬래시 왜 3이 안 나오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3페이지라도 이때 나오는 모양새는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1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상한 거 아니니까 원래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 인쇄미를 보면 야 1로 나오진 않고 원래 전체 페이지로 나옵니다. 요것은 1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잘 들어갔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머리글 편집. 우리 연습이니까 이거 블럭 잡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지우고요. 그러면 세 번째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이콘 의미를. 그리고 네 번째는 7은 날짜 넣을 때 쓰는 거예요. 날짜. 7은. 우리 연습으로 왼쪽 구역에 커스 두시고요. 7을 눌려볼까요? 엔드 날짜가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눌리면서 이제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만 하시면 다 압니다, 이거는. 쉬워서. 근데 그냥 눈으로 보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해봐야 돼요. 확인. 그러면 위에 오늘 날짜가 찍힙니까? 지켰죠, 그죠? 그룹프는 별거 없죠, 그죠? 해보면 다음에 다 알아. 그리고 잠시 또 지우고. 이제 다섯 번째 거, 현재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죠. 시간 삽입이라고 눌려볼까요? 왼쪽 구에가 또 넣어보겠습니다. 엔드 시간이 들어갑니다. 확인 누르면 현재 시간 나옵니다. 9시 23분 PM 나오죠? 좀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글 편집 한 번씩만 할 겁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섯 번째는 시험에 잘 나오잖아. 여섯 번째부터 여기까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은 일단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파일 경로 삽입 아이콘인데요. 이거 누르면 왼쪽 보이게 계속하겠습니다. 엔드 경로 엔드 파일. 이 파일 열었던 경로가 나옵니다. 호감문서 이름하고 같이. 우리 확인 눌려볼까요? 보세요. 경로 굉장히 기네요. 이렇게 열었다 이거죠. 경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글 편집 지우고요. 일곱 번째는 종합문서 이름을 출력할 때 써요. 파일 이름 삽입. 눌려볼까요? end 파일이라고 찍힐 거예요. 확인 눌려보시면 여러분들 종합문서 이름이 나옵니까? 아, 끝이고요. 그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에 시트 탭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시트 이름. 이거 여덟 번째 눌려볼까요? end 탭이죠. 그리고 확인 눌려보면 오 진짜 요 시트 이름 나오네. 그죠? 현재 시트 이름이 나옵니까? 그럼 잘 된 거고. 그 다음 여덟 번째까지 했고 아홉 번째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은 이미지 넣을게. 예를 오른쪽 구역에 여러분들 만약에 로고를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잠시 우리 여덟 번, 아홉 번째 거 그림 삽입 눌러볼까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찾아보기 누르면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도 제 같은 경우는 한 개 넣어놓은 거 지금 없네요. 그림 넣을 게 마땅히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임시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 SBS 로고를 한 개 캡처를 제가 잠시 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SBS 로고 캡처 잠시 할게요. 다 됐어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임시로 제가 사진에 캡처 하게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 보이는 화면이지만 여러분 제가 하게 넣어놨는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SBS 로고를 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요거 회사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림사로. 로고 하기 제가 넣어놨거든요. 사진에 여기 SBS 로고 캡처해놨어. 삽입. 엔드 그림이 들어가죠? 확인 눌러보면 보세요. 여기에 로고 들어갑니까? 너무 큰데요. 좀 작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그림 안에 커서 두시고, 요 마지막이 여러분들 그림 서식이거든요. 이거 누르면 요게 크기, 너비 조정할 수 있으면 제가 1cm로 잠시 바꿔 1.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뭐 달라진 거 없는데 확인 누르면 아까 그림이 조금 작아져요. 확인. 아까보다 좀 작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아이콘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요거 지우고 확인 눌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이 어떤 게 나왔냐면 바닥글 편집 잠시 가볼게요. 바닥글 편집.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기출인데요. 홀수 페이지에는 왼쪽 구역에 여러분들 1페이지라고 이렇게 표시할 때 결과 이렇게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 구역에 2페이지 이렇게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 페이지 번호는 배운 적이 있는데 이것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짝수 따로 홀수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것이 또 시험에 나온 이유가 우리가 어떤 뭘 만든다면 문서를 만들 때 그죠? 여기 1페이지, 홀수 페이지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기는 1페이지 글자 쫙 들어가요. 이쪽 2페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책을 만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럴 때 써야 되거든.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걸 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이거 쉬움 같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하기요. 잘 모를 때는. 그 오른쪽 거에 가서 그냥, 왼쪽 거에 가서 요거 넣고 글자 페이지 치고 모를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거에 가서 또 요거 넣고 페이지 넣으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요는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 나오니까 얘는 망구 혼자 생각이죠. 이러면 짝수도 홀수도 다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요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요 밑에 보면 잠시 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이 있습니까? 아, 야가 핵심이에요. 이거 체크하기 전에 제가 바닥글 편을 눌렸더만은 바닥글 택밖에 없죠. 그런데 다시 확인 눌리고 우리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홀수와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있죠. 야를 체크하고 들어가 보세요. 아까 좀 틀립니다. 탭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나오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그죠? 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해놓고 홀수 페이지 바닥글에는 왼쪽 부에 가서 현재 페이지 번호 샵 뒤에는 글자는 입력하고
그다음 짝수 페이지 바닥글로 이동해서 오른쪽 보이게 가서 샵 넣고 페이지 이렇게 설정한 문제거든요. 이걸 못 해가지고 0점이 돼버렸어요. 우리 65점을 받아야 되는데 5점이 날라가 버렸잖아요. 이러면 또 마음이 아프죠. 이런 부분도 쉽지만은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가서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요. 요거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올 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트 탭에 나올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쉽습니다. 이거 이해되면. 자, 시험에는 인쇄 영역이에요. 인쇄 영역.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입력된 표를 다 잡는 게 주로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시로 해볼게요. A2부터 인쇄할 부분 A2부터 예를 들어서 F28까지 인쇄 영역으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면요. 자, 이 커스를 두고 실질적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다 잡는 게 주로 시험이에요. 표 다. 요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절대 참여로 찍히죠? 그럼 인쇄 눌리면 이거 인쇄 되는 거예요. 인쇄 무조건. 어,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인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한 페이지 분량인데요. 제가 반복할 행위 뭐냐면, 인쇄 제목은 선생님 어떤 겁니까? 도대체 요겁니다. 제목행. 여러분, 제목행은 야가 여러 페이지 분량일 때는 야는 1페이지만 나오거든요. 회사에서 많이 쓰죠. 2페이지부터는 2페이지로 잘리는 요 데이터만 나오잖아요. 요 제목은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인쇄 제목을 매 페이지마다 출력하고 싶을 때 위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반복할 행 부분을 나는 요 이행을 숫자를 클리어되고 주소를 찍어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찍었더만은 달러이 콜론 달러이가 되죠. 이행은 여러 페이지 인쇄할 때 늘 인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전에 모습하고 하기 전에 확인 잠깐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23부터 억지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을 잠시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색깔을 잠시 넣어드리면서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일부러 제가 여러분 따라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잠시 제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인쇄 미리 보기로 잠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자, 당연히 2페이지 분량인데요. 1페이지는 당연히 이게 확대 아이콘인데요. 한번 클릭하면 확대되고 또 클릭하면 축소되거든요. 1페이지는 당연히 이게 나오죠. 근데 2페이지는 강제로 나왔기 때문에 2페이지 나옵니다. 이 안은 보세요. 위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회사에서 이거 나오게 하고 싶거든.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여러분 제가 이제 설정하러 가볼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가 가서 이 시트 탭에 가서 반복하래 이 부분에 커서 두시고 이행을 반복 인쇄하기 위해서 이행을 클릭했어요. 요렇게 해놓고 인쇄 미리 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당연히 나오는 거고 2페이지로 나왔다면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이 잘 나와요. 요거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출제를 한다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회사에서 행 부분에 제목이 넣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열 부분에 제목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반복할 열에 가서 하는 게 거꾸로. 야는 반복할 열, A열을 반복, A를 클릭하면 여기에 만약에 제목 입력되어 있다면 똑같이 야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인쇄 눈금선 시험에 나오고요. 행렬머리글 이 두 개가 또 시험에 나와요. 눈금선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9번선 있죠. 눈금선. 야 인쇄를 하고 싶을 때. 원래 인쇄 안 되거든요. 그리고 행렬머리글은 야가 행머리글이고 숫자가 영어 알파벳 열머리글이고 이것도 인쇄할 때 나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체크해가지고 인쇄 미리 보기. 그럼 요거 나옵니까? 요거? 나오죠? 여기 열 머리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구분선은 안 보이는데요. 범위를 제가 데이터 있는 범위만 잡다 보니까 야가 안 잡혔죠. 볼 수 없이 일부러 제가 늘카 보겠습니다. 일부러.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를 일부러 제가 조금 여유롭게 빈 셀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나오는지. 그리고 인쇄미를 보기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에 넘어갔더만은 요게 점선 같은 거 보입니까? 이게 눈금선 인쇄가 되죠. 요것을 시험에 낸다고. 그럼 제가 시험에 나올 것을 다 알려드렸어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깨끗한 상태인 저는 잠 닫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면 돼요.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제 요 개념, 기능 내용을 한번 훑어본 거고요. 다시 27페이지 가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다?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가 나오면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화살표 클릭. 그래 여러분들 책 보시면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뒤에 보니까 페이지 가운데에 맞춤을 설정하시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백 탭에 가시면 여백 탭에 가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정가운데는 제가 두 개를 체크하는 걸로 조금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두 개를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가로, 세로 두 개 다 체크. 이게 정가운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매 페이지 하단이니까 아래겠죠. 끝에 보니까 바닥글 설정하시오 나와 있네.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탭 일단 가서 바닥글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느 구역인지 먼저 봐야 돼요. 오른쪽 구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커서 먼저 두세요. 여기 뭐 넣을 거예요. 뭐 넣을 거냐면 여러분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이면 1 띄우고 페이지 이렇게 표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현재 페이지 번호는 이 아이콘 중에서 두 번째 아이콘입니다. 얘를 클릭. 뒤에는 스페이스 바 한 개 넣고 띄어쓰기 하고 페이지 이렇게 요 사이에 공백이 한 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띄어쓰기 돼 있죠. 띄어쓰기 하고. 그래 놓고 입력을 다 하셨다면 확인 여러분들 요 밑에 보세요. 1 다음에 또 한 칸 띄우고 페이지 맞죠? 이러면 또 끝난 거죠. 요거 잘 됐으면 잘하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지 방향 가로 용지 높이 1페이지 인쇄 자동 맞춤 방향 가운데를 가로를 할 거고요. 자동 맞춤해라 어디 있느냐? 페이지 탭에 있습니다. 자, 용지 방향 가로 옵션 바꿔주시고요. 자동 맞춤 옵션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걸로만 바꿔주시면 끝이에요. 음. 그럼 여러분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밋밋하게 나오잖아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참조로 요 밑에 아이콘이 있죠. 요 왼쪽의 아이콘은 여백 표시 아이콘이고 이건 확대 축소 아이콘이거든요. 여백 표시 아이콘 한번 눌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백 봐야 되거든요. 정 가운데이기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 공간과 요것은 이제 왼쪽 너비 수치 넣은 거거든요.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안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 요 공간 이거하고 위에 거 밑에 거 공간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냐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은 공간이 맞아요. 근데 위쪽은 보시면 야는 약간 높이가 좀 길죠? 야는 좀 좁네. 우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 가운데 놨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문제는 인쇄 영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쇄 영역을 이렇게 어떻게 범위를 잡아서 그걸 설정을 안 하면 무조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요 일행도 인쇄가 됩니다. 요 공간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꼭 위쪽이 아래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확대해 볼게요. 자,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좁죠? 이 부분이 넓잖아. 일행 때문에. 이상한 거 아니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요렇게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뭐 넣었어요? 바닥글의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 넣었잖아요. 요것도 봐야 되죠.
그리고 이 문서가 여러분 축소할게요. 절대 1 슬래시 다음에 요거 끝에 전체 배수가 1로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동 맞춤을 했잖아요. 2페이지 분량일 때 2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동 맞춤했으면 무조건 1로 돼야 돼요. 요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이것은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딱 도움을 내보시면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상에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내일 오시면요. 복습 문제 두 문제 풀어볼 거고 함수 문제는 마지막에 제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막바로 분석 작업 들어갈 겁니다. 문제 3번으로.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